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이 올해 인천 교육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AI를 바탕으로 한 교육 정책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3선 도전에 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이 신년을 맞아 지역 언론과 만났습니다. 새해 인천시 교육청의 주요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 도교육감은 올 한 해 학교 현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AI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교육 정책은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른바 읽고 걷고 쓰기를 실천하는 읽거쓰 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AI 교육 환경을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유초, 중고, 생애 주기별로 이 AI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조감도를 만들어서 금년 3월부터는 이 부분이 실시가 될 것이고 AI 창의 융합 인재를 30만 명 양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도교육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3선 도전에 나설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대신 현재 추진 중인 교육 정책과 현안들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집중하고 뭐 지금 당장 그 선거에 출마 안 한다, 안 한다 뭐 이런 것을 밝히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뭐 적절하지 않고요. 한편 지방선거를 앞두고 차기 인천시 교육감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육감 후보들에 대한 하마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인물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동두천시 생현동에 있는 성매매 집결지는 6.25 전쟁 당시 미군 기지가 들어서면서 생겨난 곳입니다. 이곳에서 영업을 한 지 벌써 반세기가 훨씬 넘었는데요. 그동안 시가 이곳을 폐쇄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는데 드디어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공간에 의자와 집기 몇 가지만 있습니다. 청소년 출입 제한 구역, 동두천 생현동 한편에 몰려있는 성매매 업소입니다. 현재 20여 개의 업소가 밤마다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동두천 시가지 한복판, 그것도 아파트 단지에서 불과 200여 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에겐 눈의 가시입니다.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봤을 때 장애천이 앞에 있으니까 좀 기분 나쁘지. 동두천시는 지난 2017년부터 이곳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업주들의 반발에 번번이 계획은 무산됐고 개인 소유 토지 보상도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이러기를 벌써 10여 년. 드디어 정비계획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동두천시는 이곳을 시민들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공원과 주차장과 같은 필수 편의시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기존 유해시설이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시설로 변경이 되고 그로 인해서 살기 좋은 온도심 지역으로 바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정비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250억 원. 이 중 150억 원은 국비로 마련됩니다. 민간 개발이 아닌 공공 주도로 추진되는 것이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성매매 집결지를 전면 정비하고 공공시설로 전환하는 전국 유일의 사례입니다. 대부분의 성매매 집결지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아파트를 개발하거나 이런 쪽으로 좀 진행이 됐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에게 좀 돌려드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사업은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추진됩니다. 동두천시는 성매매 집결지 공원화와 함께 동두천 중앙역 역세권 일원의 노후 주거지도 함께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제 이곳은 저녁마다 켜지던 붉은 등이 꺼지고 녹색의 숲이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동두천시는 성매매 집결지를 공공공간으로 바꾸는 도시재생의 대표 사례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훈입니다. 6일 밤 9시 30분쯤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에 있는 5층짜리 빌라 2층에서 불이 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장 도착 19분 만에 화재를 모두 진압했는데요.
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20대와 50대 여성 등 주민 3명도 연기를 마시거나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앞 건물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났다라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연구원이 올해 사업 목표를 글로벌 도시 인천을 선도하고 시정 현안을 해결하는 실천적 정책 개발로 정했습니다. 인천연구원은 올해 개원 30주년을 맞았는데요. 7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지난 30년간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지난해 주요 성과와 올해 사업 계획을 종합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인천연구원은 올 한 해 미래 어젠다 발굴과 시정 선도 연구 강화, 시민소통 및 대외 협력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인데요. 특히 인천 정책 로드맵 2040을 핵심 연구 과제로 삼고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 전략 수립에 나설 방침입니다. 신도시와 원도심 동반 성장을 위한 전략과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공간구조 변화 대응 전략, 탄소 중립 인천형 시민 실천 전략 등 인천의 중장기 핵심 의제를 선도적으로 연구한다는 입장인데요. 언론과 대학, 유관기관 등 의제 발굴을 위해 지역과 정책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가 새해부터 집단 해고 사태를 맞은 한국GM 부품 물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무기한 첨랑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노총은 6일 한국GM 부평공장 서문 앞에서 GM 부품물류지회와 함께 농성 출정식을 열고 하청업체가 바뀌어도 고용은 승계되던 지난 20년의 관행을 깨고 원청이 조합원 120여 명을 가차없이 집단 해고했다고 성토했습니다. 노조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불법 파견 소송에 따른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민주노조를 파괴하려는 한국GM 자본의 기획된 구조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한국GM이 고용 승계를 확약할 때까지 인천 지역 시민사회와 연대해 투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부천FC 1995의 K리그1 승격을 축하하며 구단을 이끈 이영민 감독에게 축하의 의미를 담아 캐리커처 작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캐리커처 전달은 창단 18년 만에 K리그1 무대에 오른 부천FC 1995의 성과를 기념하고 시민과 함께 이뤄낸 승격의 의미를 문화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부천FC 1995는 최근 창단 이래 처음으로 K리그1 승격을 확정한 가운데 이번 사례는 팬과 시민이 만들어낸 상징적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 의원협의회 소속 의원들이 병오년 새해를 맞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민주영령들의 희생을 기렸습니다. 이번 참배에는 최종현 대표 의원을 비롯해 전북, 제주, 경남, 광주, 세종 등 전국 광역의회 대표들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표단, 상임위원장단이 함께했습니다. 최종현 대표는 방명록에 민주주의를 지켜낸 영령님을 존경한다며 숭고한 정신으로 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적었습니다. 염종현 고문도 5.18 민주영령을 기리며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대표는 민주영령들의 뜻을 이어 민생정치와 완전한 민주주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천군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실현을 목적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생태 환경 자원을 보유한 연천군과 환경 기후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학문적 전문성을 갖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이 협력해 지역 주도의 탄소 중립 실천 모델을 공동으로 발굴,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연천군은 접경 지역의 지리적, 환경적 특성을 활용한 지속가능 발전 전략을 구체화하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은 연구, 교육, 정책 자문으로 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양 기관은 앞으로 탄소 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 연구와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전문 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와 연계한 탄소 중립 거버넌스 구축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의정부시가 학생 통학 여건 개선에 나섰습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지난 6일 출근 및 등교 시간대에 133번 시내버스에 직접 탑승해 호원권역 학생들의 통학 환경을 점검했습니다. 김 시장은 학생과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관계자들과 통학 시간대 버스 운영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의정부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통학 중심의 버스 서비스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포천시가 제6기 마을세무사 3명을 위촉했습니다. 이번에 위촉된 제6기 마을세무사들은 올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2년간 활동하며 세무 상담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포천시는 2016년부터 세무 행정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거나 세무사 이용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영세 사업자와 세무 상담이 필요한 주민 등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을 지원하는 마을 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 세무사를 통한 상담은 국세, 지방세 전반과 지방세 불복 청구 관련 사항을 대상으로 하며 각종 신고서 작성 대행이나 신고 대행 업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 보유자 등은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을 세무사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포천시청 누리집 또는 포천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마을 세무사의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등을 안내받아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두천시가 어린이집 노후 CCTV 교체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노후된 어린이집 CCTV를 최신 고화질 시스템으로 전면 교체해 보육시설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시는 어린이집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2개년에 걸쳐 노후 CCTV 교체 비용을 어린이집당 최대 200만 원까지 전액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시는 올해 노후도가 높은 어린이집 20개소를 우선 선정해 총 4천만 원의 예산을 전액 10위로 편성했습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어린이집 CCTV 교체 지원 사업이 아동학대 예방은 물론 학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만드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연천군 신임 부군수에 박종일 전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이 임명됐습니다. 박 부군수는 지방고시 6회 출신으로 2002년 공직에 입문했으며 환경, 농정, 주거, 미래산업 등 다양한 분야를 두루 거친 행정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연천군은 박 부군수의 풍부한 도정 경험과 정책 조정 능력이 접경 지역이자 농촌 환경, 정주 여건 개선 과제가 복합된 연천군 행정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기업 애로 해결을 위한 AI 기반 기업 SOS 서비스를 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새 시스템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기업 애로를 자동으로 정리, 요약하고 단순 문의는 즉시 해결 방향을 안내합니다. 음성만으로도 애로 접수가 가능한 STT 기능을 도입해 현장이나 이동 중에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PC나 모바일을 통해 한 번의 접수로 처리 과정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으며 여러 기관이 관련된 사안도 동시에 전달돼 신속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경기도는 기업 눈높이에 맞춘 원스톱 행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의정부 예술의 전당 전시장에서 피카소와 동시대 화가 전시가 열립니다. 전시에서는 피카소의 판화와 도예 작품을 비롯해 작업과 일상을 담은 사진, 그리고 현대 미디어 아트를 통해 그의 다층적인 예술 세계를 조명합니다. 특히 도자기를 또 하나의 캔버스로 확장한 피카소의 실험 정신과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동시대 작가의 작품도 함께 소개됩니다.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는 판화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돼 예술의 확장과 소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